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대부분이 겪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임화수입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먼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전립선의 위치는 방광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소변을 저장하는 기관인 방광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소변을 배출하는 요도가 내려갑니다. 그 요도의 시작점을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정액의 3분의 1을 만들고 그걸 배출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성기능의 핵심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소변과 그리고 생식력을 위한 정액이 나가는 길이 만나는 어떤 교차로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전립선이라는 여성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누구나 80세, 90세,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전립선이 문제가 되는 순간까지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저희 소변이 지나가는 길목을 붙들고 있는 이 생식기가 점점 자라서 요도를 눌러 소변 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질병인데 요즘 그것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아까 전립선을 성장시키는 게 남성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꾸준하게 전립선 세포를 자극하면서 그 크기를 키워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전립선이 굉장히 작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액량이 많고 정액을 강하게 배출할 수 있으면 임신 확률을 증가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도 이상으로 자라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원래 약간의 성장은 있어도 좋지만 그 정도 이상으로 자라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립선이라는 것이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요도가 내려가는 길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커지니까 요도를 꽉 누르게 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지만 목을 조르면 목소리가 답답해지는 것처럼 전립선이 요도를 누르게 되면 소변이 나가는 걸 막게 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소변이 가늘어집니다. 소변을 졸졸졸졸 보게 되고 오줌 누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가늘게 누기 때문에 길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광 안에 소변이 남는 잔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줌을 놓는데도 덜 본 것 같은 것이죠. 또한 이렇게 방광이 잔뇨가 이렇게 남아있을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비워내야 하는 빈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가늘게 보고 봐도 덜 본 것 같고 자주 마려운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방광의 답답함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방광 근육 자체의 변화를 일으키게 돼서 방광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변이 약간만 차 있어도 소변이 자주 마려운 신호를 받게 되고 신호를 받으면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소변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바로 절박뇨라고 부릅니다. 요절박, 절박뇨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자다가도 소변이 마려운 그런 느낌을 자꾸 받으면서 자다가 깨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주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를 했을 때는 우선 방광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방광에서 소변을 배출하는 길이 이렇게 꽉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변이 조금밖에 못 나가게 되면 당연히 방광에서 소변을 배출할 때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힘을 줘서 오줌을 누게 되죠. 그러면 방광이 자꾸 힘을 줘서 오줌을 누다 보면 방광 속에 있는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광에는 근육이 발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광이라는 녀석은 풍선처럼 잘 부풀고 완전히 작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풍선이 두꺼워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선이 타이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이어는 우리가 크게 불 수도 없고 완전 작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게 팽창할 수도 없고 잔뇨를 다 배출할 수도 없는 방광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을 오래 방치했을 때는 바로 방광의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환이 생겼을 때 잔뇨가 많이 남게 되면 소변 내에 계속 남은 소변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고잉물이 썩게 되는 것처럼 남아있는 소변이 잔뇨가 많게 되면 세균이 잘 붙어요. 그러면 흔한 요로 감염을 겪게 되고 그게 전립선 염으로 가서 열이 날 수도 있고 그게 신장으로 올라가서 신우신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감염성 질환을 잘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심한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을 거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방치했을 때는 콩팥에서부터 내려오는 소변에 압력이 걸리면서 신장에서 정상적으로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기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성 신부전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흔히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이 비대증이 암으로 연결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암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립선 비대증도 전립선이 커지는 것이고 전립선 암도 전립선에서 뭔가 자라서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똑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암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만으로 놔둬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전립선 증상이 발생하면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이다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큰 덩어리나 나쁜 암 종괴 같은 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직장 수지 검사라는 손가락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전립선 표면에 발생한 돌기 같은 걸로 전립선 암의 유무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전립선이 실제로 안전한 상태인지를 꼭 한번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가장 기본은 사실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에도 굉장히 다양한 약들이 있습니다. 우선 전립선을 잘 열어줘서 소변이 잘 내려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물도 있고요. 그리고 전립선의 크기를 점점점 줄여주는 그런 종류의 약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약물은 전립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해진 방광의 그 예민도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약도 있고요. 그리고 작아지고 단단해져 버린 방광을 다시 크기를 키워주는 그런 종류의 약물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한밤중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을 줄여주는 그런 약물도 있습니다. 이런 약물을 통해서 먼저 전립선을 치료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전혀 없거나 이런 치료 과정 중에서도 자꾸 열이 나는 요로 감염이 발생할 때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레이저로 태워내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이제 전기로 깎아내는 그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전립선 내부의 결찰, 전립선을 이렇게 클립을 하면서 전립선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결찰술도 있습니다.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시행되고는 있는데 마취를 하기가 힘드시거나 아니면 고령의 분들이 수술의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전립선 결찰술을 주로 고려하는 편입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40대 초반, 40대 중반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도 약간의 가족력이 있어서 아드님들이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면 아버님도 전립선이 좋지 않으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아버님과 만약에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님께서는 전립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혹시 소변이 불편하신데 그냥 참고 계시진 않은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만약에 제대로 된 전립선 초음파나 이런 검사 없이 그냥 대충 약을 먹고 계시거나 진료조차 받고 계시지 않다면 그래도 시간 내서 한번 어른들 모시고 비뇨기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임화수였습니다.